안녕하세요. 보이는 교정 라디오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원장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정 치료에 관심이 많아서 잘 들어주시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들과 우리 구독자분들과 얘기해야 될 아이는 방금 그 같은 아이예요. 어머니들이 거꾸로 이가 물리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물려서 이렇게 치료한 거예요. 우리가 요런 상태가 주걱턱 반대교합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바꿔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반대교합이 있을 때 어머님들이 걱정이 너무 많으셔서 이거를 프랑켈이라는 장치를 써야 되는지 근기능 장치라고 하는 뭐 프리얼소나 EF 라인을 껴야 되는지 조금 더 검색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스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이거 해봐야 재발되니까 나중에 악교정 수술을 하면서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아주 고민이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위가 아플 때도 그게 위염인지 위궤양인지 영죽성 식도염인지 심지어는 위암인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치료법이나 약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이가 거꾸로 물릴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반대 교합인 거랑 골격성 상급 부정 교합인 거의 차이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이가 거꾸로 물렸을 때 이게 위턱뼈가 작고 아래턱뼈가 긴 이런 뼈의 전후방적 위치의 부조화 때문에 생긴 주걱턱인지 아니면 뼈는 문제가 없는데 치아가 위에니가 옥니거나 아랫니가 뻗어져서 단순히 치아만 이렇게 맞물리는 건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지금 그런 걸 보려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거꾸로 물리는 것만 보고 얘는 주걱턱이야. 턱에 문제는 없고 치아 각도만 문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의 얼굴 사진도 봐야 되고 이 방사선 사진에서 실제적으로 계측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뼈에 문제가 있는지 턱에 문제가 있는지 위에니가 뻗어졌는지 아랫니가 옥니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친구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쳐놨는데 치성 반대 교합은 아니고 골격성 상급 부정 교합이라는 턱에 문제가 있는 진성 주걱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악정형 치료라고 하는 페이스 마스크를 통해서 위의 턱은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아래 턱은 성장을 최대로 억제하는 그런 턱 교정을 했지요.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아래턱이 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얼굴도 이렇게 아래턱이 들어가게 해야 우리 아이가 이뻐질 것이며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게 되면 아랫니가 이렇게 거꾸로 물리고 아랫입술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물려서 반대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결국엔 위턱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아래턱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약간의 우리 턱 관절에서의 볼의 관절와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약간의 후방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교정 치료를 끝내야겠죠. 거기다가 조금씩 많이 삐뚤 일은 없지요. 하지만 이제 연구치 나올 자리까지 다 만들어주고 교정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8세 6개월의 여자아이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물리는 반대 교합을 주소로 내원했으며 그 다음에 위에니가 4개가 막 나오고 있고요. 아랫니는 잘 나왔습니다. 이는 크게 삐뚤 게 없죠. 얼굴은 이쁜데 이 해봐 그러면 보통 하고 물고 있고요. 옆 얼굴에서도 주걱턱의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 계측 사진을 세팔로 사진이라는 건데 두부 측모 방사선 사진이라는데 우리가 뇌와 수채가 들어있는 여기 오목한 부위에 간의 점을 셀라라 그리고 코어의 봉합선과 위턱의 가장 오목한 점과 아래턱의 가장 오목한 점을 A점, B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SNA라고 하는데 위턱이 앞으로 가면 이 SNA의 각도가 커질 거고 위턱이 작아지면 SNA 각이 작아지죠. 그래서 평균치와 비교해서 위턱의 전방 위치가 됐는지 후방 위치가 됐는지 봐야 되고 또 SNB점을 통해서 아래턱이 나왔는지 뒤에 있는지를 평균값과 비교해서 뼈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뼈에 문제는 없는데 수평선 상에서의 앞니의 각도가
옥니에서 그렇게 된 건지 아랫니가 뻗들어서 이렇게 물린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를 체크를 해봤더니 위에 턱은 정상보다 조금 크고 아래 턱이 많이 큰 하악 과성장의 주걱턱이고요. 그 다음에 FM에 있는 정상이라 얼굴이 길어지는 스타일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윗니의 각도는 약간 뻗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니가 옥니가 아니라 약간 뻗어진 상태인데 위에 턱이 조금 작고 아래 턱이 길어서 이렇게 거꾸로 물리는 하악 과성장의 삼각 주걱턱을 보이고 있고, 아랫니의 각도는 거의 정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원장님들이 보시기에도 아래턱이 좀 길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족력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AB2 맨디블라 플랫 앵글이라는 걸 봐서 재발률도 우리가 측정하게 되죠. AB2 맨디블라 플랫 앵글도 아주 최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고니알 앵글도 크기 때문에 재발률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호자분께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우리가 열심히 소화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이 됐을 때 괜한 오진이나 잘못된 치료에 멍해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이 친구는 나중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키가 막 크는 폭풍 성장할 때 아래턱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려야 되고, 1차 교정 치료는 무조건 되는데 계속적인 유지 기간 동안 하악의 성장을 제대로 막아야 되고, 그래서 재발이 안 되면 너무 좋고 조금 되면 그냥 살거나 아니면 2차 교정을 해서 언프로마이즈드 된 치료나 발치 교정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양악수술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보호자에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고 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설명을 해 놓는 게 좋죠. 그러면 우리 이 친구는 이제 어떤 치료 과정을 밟아가냐면 우리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물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파노라마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친구는 3번하고 4번이 여기 좀 엉켜 있어요. 여기는 이가 똑바로 있지요. 요 두 줄이 우리 입속에 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학년, 4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5학년, 4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때는 연구치인데 이렇게 나란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죠. 그래서 얘가 교통 정리가 잘 돼서 얘는 이쪽으로 잘 나오고 얘는 이쪽으로 잘 나오고 지배가 치아싹에 겹치는 일이 없도록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 3개월 지나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었는데 여전히 겹쳐 있고 이들이 마구마구 올라옵니다. 그래서 턱 교정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어머니들 다 잘합니다. 이렇게 이제 확장 장치를 껴주면서, 그다음에 전치부가 약간 뻗어졌기 때문에 약간 업라이트 시키고 견치까지도 좀 확장을 시켜주고, 아래쪽에는 하악 구치부의 업라이팅과 하악턱의 성장을 막기 위해 홀슈라는 장치를 끼고 위에는 페이스 마스크 본디드를 끼고 이렇게 고무줄을 걸어서 하악 성장을 억제하며 상하악의 전방 이동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24시간 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아래턱과 위에 이마를 지지하고 위에 턱에 있는 요 고리,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고리가 있죠. 요 고리에다가 고무줄을 걸고 적어도 하루에 12시간 이상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는 걸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1년 이상 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금니들이 빠지는 시기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개월에서 한 8개월, 10개월 정도까지 12시간 끼고 아래 고무줄도 같이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걸었던 게 2022년 8월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지났죠. 9, 10, 11, 12, 1월 말이니까 한 5, 6개월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고 났더니 우리 아이에 이렇게 됐죠. 어이구,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십니다. 일단은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됐죠. 그리고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들도 좀 벌어지면서 넓어졌고요. 상악이 조금 과도하게 확장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렇게 넓게 넓어졌고, 아래도 조금 벌어졌지요. 그래서 연구치 나올 자리도 마련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상태가 이렇게 되고 상악 위턱이 여기까지 있죠. 위턱을 견인하면서 아래턱의 성장을 막고 위에 니가 뻗어져 있기 때문에 레이비얼보로 업라이트.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얼굴이 이랬었는데 요렇게 뭔가 좀 더 이뻐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요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 친구가 입술이 좀 두툼하고 좀 올라 있어서 돌출감 있게 보이지만 이게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면 아래턱이 툭 튀어나왔는데 아랫턱을 좀 잡아주고 위에 니는 앞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각종 계측을 해서 이런 걸 보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주걱턱 수치가 마이너스 0.01이었는데 이 주걱턱 수치가 2.98로 정상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재발이라는 건 있지만 그렇게 됐고 우리가 FMA가 조금 증가되는 걸 보면 후화방 회전을 하면서 하계 후화방 회전을 됐고 앞니의 각도를 최선대로 줄였는데 좀 레이비얼 버전이 됐네요. 레이비얼을 제대로 업라이트를 안 했나 봐요. 그리고 IMP 각도는 정상으로 유지돼서 우리가 CT를 보게 되면 위에 턱이 좀 자라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장치를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다 제거합니다. 장치를 다 제거하고 일단은 임시 장치를 끼고 3급 재발이 되지 않도록 잘 때만 치료가 아니라 유지의 목적으로 고무줄을 걸면서 이렇게 투명 교정 장치를 스캔을 여기서 뜨고 스캔을 뜨고 그다음에 이제 인비절 라인으로 장치를 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린 거는 싶은 거는 요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페이스 마스크라는 턱 교정 장치를 끼자마자 지금 반대 교합이 해소돼서 교정이 다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뭘 또 더 합니까? 가지런한데 그치요? 근데 일단은 확장했기 때문에 어금니의 그 교합을 맞춰야 되고 상악근과 하악근의 폭경을 맞춰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어금니가 지금 보이는지 보이겠네요. 어금니가 이렇게 맞물렸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근데 이게 보시면 아랫턱이 위에 턱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맞닿을 정도까지 내왔죠. 거의 2급 구칩의 간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어금니를 뒤로 밀어줘야 됩니다. 상하공의 폭병을 맞추고 어금니를 후방 이동을 시켜주고 그러려니 여기서 끝낼 수가 없지요. 그리고 좀 가지런하게 또 해주고 벌어진 것들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투명 교정을 하기로 했고 왜냐면 철사하면 아이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상태가 위턱이 앞으로 나가면서 어금니 관계가 2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를 후방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즉 뼈는 앞으로 나가고 그때 딸려 나간 치아를 이제 다시 뒤로 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명 교정 장치를 꼈고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3급 악정의 효과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작년에나 소아치과케나 인비절라인에서 3급 치료 작년 전에 강의했을 때 재발이 되는 건 지속적으로 페이스 마스크를 중단하는 그 순간부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무줄로 유지를 좀 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이제 인비절라인이라는 장치를 다 끼게 된 거고 여기 꼈을 때가 1월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났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상황을 보면 우리가 자 처음엔 이렇게 됐었고 이 상태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잇몸뼈도 줄이면서 연구치 나올 자리를 마련해 줬지요. 그리고 턱 교정이 끝난 상태가 이건데 이 상태에서 투명 교정을 통해서 이렇게 앞니가 다물어지고 아래 가운데선 맞추고 넓어진 앞궁을 정상 크기로 다시 돌리면서 연구치 송곳니 자리를 만들어주고 아랫니 붙이고 이렇게 되면 요 얼굴의 변화는 크지 않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어금니의 후방 이동을 통해서 좀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보다 조금 이가 뒤로 밀렸죠. 좀 더 많이 밀어야 돼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스캔을 떴을 때 이 상태가 지금 컴퓨터로 구성된 게 요거지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이걸 하는 게 삼각 고무줄은 계속 끼면서 구치부의 후방이동과 악궁의 폭경을 맞추고 전치부의 각도를 개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일단은 전치부는 절대 뻗어치는 거나 항악은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후방 이동을 좀 더 많이 했었어야 돼. 한 4mm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한 일단 2mm 정도 했고 후방 이동을 할 때는 우리가 17번, 27번의 방향을 봐야죠. 라고 걸리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상하사 전체 레벨링을 하고 송곳니 자리 만들기 위해 스페이스 형성해달라 그러고 상하 구치부를 확장하면서 약간 틀팅됐기 때문에 설적 경사와 정출로서 구치부를 맞추고 그 다음에 6번에 어태치먼트를 추가하고 SS에도 어태치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온 거죠. CAD 디자이너가. 근데 이거 쭉 보면 뭐 특별한 거는 뭐 제가 승인 내린 거예요. 이거는 하고는 별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후방 이동하면서 넓혔는데 공간이 이렇게 오는 건 안 좋죠. 이게 뒤에 있어야 돼. 상악은 그다음에 하악은 공간을 앞쪽에다가 좀 부터 내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승인했습니다. 한번 보면 악궁이 너무 많이 확장됐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악궁의 형태를 조금 더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요. 아래 걸 보면 아래는 이렇게 넓히면서 하악전치부를 당겼어요. 하악전치부를 당기고 고무줄은 밤에 잘 때만 걸기 때문에 큰 악적인 효과는 없지만 너무 업라이트 될 가능성도 없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모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모았는데 저는 조금 더 어태치먼트를 달아서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래서 뒤에서 옆에서 하악을 보면 하악에 이런 식으로 형성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좀 더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승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름 하악 너무 컸죠? 하악도 좀 줄이고 그래서 이렇게 승인을 내렸어요. 비교적 잘해온 거긴 해요. 그래서 3번을 장치를 낀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장치를 6개월 끼고 나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이게 3번이 자 4번이 이제 지금 다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장치에 최종 승인 내린 거죠. 그러면 이 상태가 지금 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장치에서 승인 내린 거를 딱 다 꼈을 때의 상태와 지금 상태를 비교하면 나름 뭐 일치 좀 되는 게 보이죠? 예, 상악의 전방부가 조금 확장이 덜 돼서 아직 공간을 많이 만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2.5mm까지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만약에 아치 코디네이션만 된다면 상당히 훌륭히 잘 된 것 같고요. 아래쪽도 악궁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려던 게 뭐였냐면 여기에서 16번, 26번의 시팅과 후방 이동인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 거의 일치돼서 잘 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옆에서도 봤을 때는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기적적으로 상급 고무줄을 걸기 위해 3번 자리에다 맹출 보상이 돼야 되는데 맹출 보상에 훅이 안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급 고무줄로 악정형 효과를 낼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짧게 걸어도 되고 고무줄 작은 걸로 아니면 맹출 보상에도 해줘도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빼놓은 게 아까 16번, 26번은 후방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버튼에다가 여기를 버튼을 6번에다 해놓으면 3급 고무줄 잘 때 이게 후방 이동이 안 돼요. 나갔다 다시 당겨줘, 나갔다 당겨줘. 물론 장치에 어태치먼트를 협설에다 다 달았기 때문에 이게 꽉 맞으면 그래도 후방 이동이 되겠지만 고무줄의 힘을 여기면서 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제2유구치에다가 3급 고무줄에 버튼 컷아웃과 훅을 달아놓고 버튼을 만들어 놓으면 이 상태로서 유지하면서 6번만 뒤로 미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방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현성이 꽤나 괜찮고 아직은 조금 교합이 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7번이 여기 승인 내린 거고 요게 이제 저희가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더 뭐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일단은 아치를 조금 더 넓히거나 평면에 봤을 때 아직 코디네이션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미드라인 조금 더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견치 공간을 뭐 더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친구의 얼굴을 보면 얼굴은 이렇게 됐고요. 계측치를 비교해 보면
2.98로 3급에서 1급으로 바뀌었는데 3급 고무줄의 지속한 힘이 때문인지 3.94로 점점 더 이제 좋은 3급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악 전치부의 각도는 그래도 좀 유지가 되고 있고 하악 전치부의 각도는 IMP 90도 정도로 잘 유지가 됐어요. 상악 전치부가 약간 아직도 좀 많이 뻗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악 전치부의 업라이팅과 구치부의 시팅, 지속적인 상급 고무줄을 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예,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도 전치부를 좀 당겼고 여기에서 승인 내린 것에 전치부를 좀 당겼고 비교를 해보면, 예, 공간을 한쪽으로 몰아줬고 좀 더 많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당겼는데 이게 아랫니의 각도가 IMP가 90도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치조골에서도 치아의 위치가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설측 경사를 그냥 해도 되는데 중첩을 시켜 놓으면 많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럴 때 루트가 나아갈 수 있는데 치근의 루트 팁이 치근의 알베올라 본에서 중간보다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설측 경사를 시킨 것 같고요. 위에서도 보시면 약간 정도 업라이트 시키면서 조금 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번으로 3번 고치고 4번 받아서 3번 고치고 이렇게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저 옆에서 보시면 구치부 키를 좀 더 후방 이동을 조금 더 하고 구치부에 시팅을 시키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또 몇 개월을 꼈냐면 한 8, 9, 10, 11, 12, 6개월 정도 더 꼈네요. 그래서 파노라마를 보면 그래도 4번이 가고 3번이 나오면서 좋고 그러고 나서 1월 달쯤 됐는데 상악, 사전치, 미드라인 조금 틀어졌지만 맞고 아치 코디네이션도 되고 3번 자리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2번 매지아 슬라이싱이 좀 좋지요. 그 다음에 아래 3, 4번까지 거의 다 났고 파노라마 사진에서 교통 정리가 좀 돼가고 있고 견치의 방향도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안모도 괜찮고 골격도 괜찮고 약간씩 좀 뻗어져서 좀 더 당겼으면 하지만 거기 각도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훌륭하게 끝났습니다. 조금은 아쉬워요. 상악 전칩을 조금 더 업라이트 시켰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끝낼까 말까 하다가 아이도 이제 페이스 마스크부터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디본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처음과 그 다음에 페이스 마스크를 쓰고 난 때의 상황 그리고 디본딩 했을 때의 상황을 비교해 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턱교 정장치 끼고 요렇게 그리고 지금은 요렇게 그렇죠? 요런 상황에서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오고 하악을 조금 당겨 넣는데 이건 또 나중에 근기능 장치 끼면 조절 되겠지만 오버젯을 조금 있는 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악궁을 아치를 만들고 원치 공간 만들고 아래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얼굴이 이랬었는데 이쁘게 이렇게 되고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잘 됐지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뭔가 턱이 나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균형적으로 마무리를 쳤습니다. 네, 다행히도 계측치에서 골격이 1급으로 나와줘서 너무 좋지요. 여기서 보면 돌출감을 증가될 수도 있겠지만 상악을 좀 견인하고 하악을 최대로 막고 그래서 이렇게 끝내주면 보호자분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고 아이도 일단 좋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유지장치를 이제 요런 유지장치 사진이 없나요? 유지장치를 이렇게 끼면서 잠깐만요. 정말로 유지장치 사진이 없나요? 참 이럴 수가. 네. 그래서 유지장치를 아래 위에 끼고 젖살을 붙이면서 필요시에 3급 고무줄을 낄 수 있는 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진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주걱턱 있는 아이들입니다. 치아만 거꾸로 불리는 치성반대교합은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원장님들마다 그 다음에 뭐 학교마다 이 주걱턱의 치료 방법이 좀 다양하고 어디는 커서 해야 된다, 어디는 수술로 해야 된다, 어디는 발치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설은 없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어릴 때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고 양악수술 및 발치수술은 성인 돼서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아이가 이런 식으로 지낸다면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지 재발이 될까봐 치료를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미리 고쳐 놓으면 하악이 더 나오고 뜸박을 수 있고 정상적인 성장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급 부정교합의 조기 치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는 근기능 장치나 프런킬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꼭 검사를 해서 골격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료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